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요소에 대한 해외 반출을 위한 통관을 보류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수입이 일부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요소 수입 의존도가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2년 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 사태 기억하시죠? 이 부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통관 검사를 마친 요소를 선적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고서가 접수됐는데요. 정부는 주중 대사관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국 정부에 관련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닌 중국 내 요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해외 수출을 보류한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일단은 정확한 사태 파악과 함께 국내의 요소 비축 물량 등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3개월치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계부처 회의가 있으니까 내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소수 대란 때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KG케미칼, 유니온, 그리고 TKG 훅캠스, 누보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에 2050년 정도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는 총 인구가 4천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금 0.81명으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거의 가장 낮은데요. 217개 국가나 지역 가운데 홍콩을 제외하고 꼴찌 수준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의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전체 사회의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을 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초저출산의 현상의 주요 원인들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이나 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 집중도라든지 주택가격, 청년 고용률 등의 이 출산 기피 요소와 관련된 지표들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거나 올릴 경우 출산율이 최대 0.845명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관련된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엔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이나 캐리소프트, 손오공, 꿈비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 중에 또 에코프로비엠과 관련된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와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5년이고요. 공급 금액은 최근 공급가 평균 기준으로 약 44조 원이라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이번 장기 공급 계약은 생산 물량은 물론 수익성 확보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한 물량을 일단 포항 캠퍼스에서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헝가리 공장의 완공에 맞춰 현지에서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에코프로는 2011년부터 삼성 SDI에 본격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2021년에는 양사 합작으로 에코프로 EM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공급했던 누적 물량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현재 20만 톤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44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소식 나왔으니까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 부분 좀 급등락이 있었는데 과연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오늘 정규장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주나 일본, 중동 노선을 이용했던 여객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미주, 일본, 중동 노선을 이용했던 여객수는 각각 516만 명, 1210만 명, 96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여객수와 비교했을 때 모두 100%가 넘는 수치가 기록됐습니다. 다만 중국 노선은 아직까지 쉽게 회복되지 않는데요. 이 같은 기간에 중국의 노선 여객수는 462만 명으로 2019년 수준의 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수가 535만 5,38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2019년 이 관련된 11월의 평균 여객수의 91%에 이른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항공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과 원전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협력 의향서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대형 원전과 SMR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신규 원전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원전 연구 개발 관련 기술이나 경험 교류 같이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미국의 원전 전문 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도 있었고요. 지난달에는 현대건설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전력공사와 송변전 신설과 보수공사에 대한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소식들이 또 나왔고요. 결국에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관계자의 멘트까지 있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현대건설 한 종목 체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금호석유화학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일에 전남 여수의 금호석유화학의 여수 제2에너지 이에너지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사업의 핵심 설비인 CO2 포집 및 액화플랜트 착공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월에 한국특수각수와 함께 사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합작 투자를 통해서 지난 9월에 관련돼서 KN이치 이 특수가스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초에 예상대로 준공이 됐을 때 금호석유화학의 열병합 발전소의 스팀 및 전기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포집돼 이 KNH 특수가스의 액화 공정을 거쳐 탄산으로 재탄생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된다고 하는데요. 이 포집 기술을 통해서 연간 약 6만 9천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금호석유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